네, 우리 권 팀장님 자켓 벗는 모습 섹시하다고 난리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저거 재밌는데요. 이게 현재 착취당하고 있는 건데 말 못하는 거면 넥타이를 흔들어 달라고. 아니 이게 무슨 저 인질극도 아니고. 네, 하여튼 오늘은 또 금요일이라 네. 복장이 훨씬 산뜻해지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 카키색인 거죠? 예. 맞나요? 좀안 좋아서 카키색으로. 색안경을 끼시고 보니까 그렇게 왜곡되게 보이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나도 진짜 벗고 싶은데. 아, 거기 자켓입니까? 아니면 셔츠입니까? 자켓이라고 자켓입니까? 봐야죠. 예. 그렇습니까? 아, 설마 자켓에 이게 단추를 다 풀고 아니 셔츠. 셔츠에 그래서 좀 이제 섹시함을 또 강조하시나요? 아닙니다. 옷은 주로 우리 또 형수님께서 골라주시고 뭐 같이 가서 합니다. 같이 가시고. 네.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우리 박병창 이사님 네. 패션이 나날이 또 업그레이드된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 부담되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옷 살 때 생각이 들겠는데요. 우리 시장도 좀 업그레이드가 돼야죠. 좋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까? 예. 네. 자 그러면 한번 저 미국 시장부터 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기대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나스닥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스닥이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면서 힘을 내주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 섹터들이 우리 시장이 많이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영향을 주면서 좀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흐름대로 현재는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다우가 0.3%, 나스닥이 1.5%, S&P 500이 0.94% 상승을 했는데요. 어제 가장 특이했던 점은 중간에 빨간 거치를 표시를 했는데요. 네. 달러 인덱스가 103.4까지 올랐어요. 국채 수익률도 10년 만기 3.65, 2년 만기 4.26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 부분은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6월에 예. 금리 동결 김치국 마시지 마라. 피벗 이런 생각하지 마라. 우리 네. 할 일이 많이 남았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장중에 하락까지도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 후반 들면서 메카시 의장이 부채 한도 실무급 협의가 계속되고 있고 다음 주에 합의 표결할 수도 있다.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언급이 나오면서 곧바로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승을 했는데 상승 폭에 보면 나스닥이 가장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시총 상위 빅테크의 힘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요 이번 주에 8.4%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스닥이 이렇게 힘을 받으면서 올라올 수 있는 그 배경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제가 별로 이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을 때는 개별 기업의 주가는 잘 안 보여드리는데 요즘에 예.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 AMD 4%, 엔비디아 4.9%, 이야. TSMC 1.95%, 애플 1.37%, 테슬라 1.7%, 아마존 2.29%, 넷플릭스 9% 상승했습니다. 와. 넷플릭스가 왜? 넷플릭스 뭐 호재가 있었어요? 자체 반도체 설계해서 AI용 반도체를 만든다. 넷플릭스가? 넷플릭스가 AI에 우리도 뒤처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9%를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는 AI예요. 그런데 AI의 뒷단에 반도체가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빅테크가 상승을 하는 것은 뭐 계속해서 너무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만일 경기 침체가 되더라도 재무 안정성, 이익 성장성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빅테크에 집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가의 대규모 자산 운용사들이 이제 빅테크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스닥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빅테크로 가네. 그러게요. 참 빅테크. 그러니까 미국. 빅테크 얘기하면 꼭 이렇게 재무 안정성과 성장성 얘기 옛날에도 있었는데 예. 지금도 사실 그런 얘기랑 그러니까 같이 좋을 때는 하는- 돈 더 많이 벌고 예. 안 좋을 때는 피해를 덜 받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죠. 와. 그러니까 지금 뭐 애플은 신고가 근처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엔비디아도 신고가 근처에 다 와 있고요. 뭐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니, 또 약간 뭐 경기 좀 뭐 이렇게 안 좋아지고 금리 좀 오르고 뭐 이럴 때는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 지난 10년 이제 잘 왔다. 이제는 예를 들면 무슨 정유나 뭐 예. 전통 산업들 예. 그리고 돈은 잘 벌고 착실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쭉 가고 빅테크들은 이제 한풀 꺾일 거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빅테크들이 변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라 하면 과거의 반도체가 아닌 새로운 AI용 반도체, 로봇용 네네네.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이렇게 온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전차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전차. 예, 과거에 우리 전차가 시장을 끌고 갈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차 그러면 옛날에 내연기관 차만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차 안에는 전기차와 배터리와 자율주행과 전장주행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전차라도 결이 약간 다른 세부적으로 변화된 전차라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가고 빅테크도 그런 개념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반면에 상대적으로 다우는 좀 약하잖아요. 경기 지표들은 굉장히 이제 좋지 않게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4월에 경기 선행지수가 마이너스 MOM으로 마이너스 0.6이 나왔고요. 컨퍼런스 보드에서는 올해 중반에 완만한 침체 진입이 되지 않겠냐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칸이 없어서 가서오지는 못했는데요. 지금 내수 소비주들이 실적 발표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근데 필수 소비재를 하는 곳은 괜찮아요. 그래서 소위 임의 소비재, 재량 소비재라고 하는 쪽 있잖아요. 홈디포가 어제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런 이제 고가품이나 재량 소비재를 쓰는 쪽은 좋지 않아요. 그 얘기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경기 둔화를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많이들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우는 약하고 나스닥이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또 그대로 우리 시장에 연결해 보면은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나스닥에 연관되어 있는 관련 섹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시장은 어제 코스피가 0.83% 2,515포인트 다시 2,500포인트 위로 올라섰고요. 코스닥은 0.2%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5,379억이나 순매수했어요. 많이 샀네요.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도 2,700억이나 매수를 좀 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강세를 보면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0.6% 수준의 갭상승 출발했거든요. 근데 하루 종일 금융투자가 좀 매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외국인들은 코스피에 견조하게 계속 매수를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는 아침 시가보다 약간이지만 올라서 끝났고요. 코스닥은 시가보다 내려서 끝났는데 이건 어제 코스닥에 개인들이 4,466억이나 순매도했습니다. 아, 개인이. 예, 어제 코스닥이요. 시가총액 1위부터 14위 중에 딱 2개만 올랐습니다. 그것도 보합권으로. 나머지는 다 하락했어요. 한 2%씩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1에서 2%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부터 14위 중에 2개는 강보합이고 나머지는 1%, 2%다 하락했으면 지수가 떨어져야 맞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머지 어디선가 많이 올랐다는 거거든요. 네. 어디서 많이 올랐냐? 반도체가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들이. 근데 반도체 소부장들이 오르면 주가가 올라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거꾸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반도체 소부장들이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어제 5%, 6%, 뭐 10%씩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를 끌어올리지 못했던 것은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어제 코스피 종목, 코스피 안에서는 상승이 582개, 하락이 273개. 코스닥은 상승이 993개, 하락이 481개. 네. 분위기 좋았죠. 예, 예. 지수는 그런데 많이 못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약했던 쪽에 특히 반도체 장물 소부장 쪽이 어제 올랐던 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 그동안에 좀 강세였던 로봇이나 2차 전지, 자동차 부품 이런 쪽은 선별적으로 좀 올랐고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와 있던 2차 전지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런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어제 지수는 많이 못 올랐습니다. 어제 그 시장을 설명드리면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 그 그래서- 뉴스 하나 잠깐 정정해드리면은 예. 그 넷플릭스는 저기 그 유료 회원 그 광고 회원이 좀 늘어난 뉴스가 좀 있었고 네네. AI 반도체 설계 공개한 거는 메타가 아닌가? 아, 메타였나요? 저는 그 넷플릭스로 봤는데. 예, 예, 예. 예, 그걸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저는 이렇게 기사를 아침에 이렇게 보다 오니까 네, 네, 네. 만약에 실수했다면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이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제 제가 이걸 잘못 가져와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미국이 옵션 만기일이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과 벤 버너키 전 연준 의장이 토론이 있고요. 근데 여기 얘기를 하고 나서 이것도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또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여름에 하는 회의 있잖아요. 잭슨 홀 미팅. 잭슨 예, 잭슨 홀 미팅에서 결론이 날 거예요. 네. 시장에서 이제 생각하는 피벗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결론이 날 거고 그 전까지는 계속 설왕설래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하게 시장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크로 시황에서는 나스닥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금리 인상의 끝을 바라보고 빅테크의 견조한 실적
걸 이제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부채한도 협상 우려는 등락 요인이고 그리고 소매 실물 경기 둔화를 반영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익과 성장과 안정 요것을 이제 하면서 수급이 차별화되면서 움직이고 있고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시장에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차트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요 차트를 주봉으로 보여드리면서 연속해서 지금 한 달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보기가 여러분들 편하실 것 같아요.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이 박스를 제가 예전부터 이렇게 그렸는데 지금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주봉이거든요. 얘는 이 박스권 상단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죠. 그러니까 내려와서 반등을 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S&P 500은 옆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살짝 위로 올라섰습니다. 예, 지금 이번 주에 살짝 올라섰거든요. 근데 이거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이걸 돌파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이 박스권의 흐름에 이걸 계속 보면서 나스닥은 위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위쪽으로 바라보면서 가면은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표현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몇 주 동안.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나스닥이 더 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이 있는데 이 이면에는 그런 것도 있죠.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 이 작년에 최고점 대비 낙폭을 보면은 다우는 이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죠. 그렇죠. 이제 1년 내내 제로 금리에서 5%까지 금리 인상 할 때지 않습니까? 이 폭에 비해서 나스닥은 훨씬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피해였고 금리를 동결하거나 피벗이 나오면 그 수혜는 나스닥이 있기 때문에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오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이제 이 성장주에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이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러나 정프로 여기서 문제 하나 제기하고 예. 싶습니다. 그 방금 나스닥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올라갔잖아요. 예, 거래량은 지금 적어진 거 아닙니까? 거래량은 이제 크게 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래량이 늘지 않으면서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은 혹시 하락의 전조가 아니냐? 여기다 차트도 보세요? 그렇게 차트를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안 본다는 증거죠. 그렇게 해석하지는 않고요. 밑에서 올라갈 때 여기서 네. 거래량이 확 증가하면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이 훨씬 더 확신을 갖습니다. 아 그래요? 예, 거기 동참해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거래량이 사는 사람들이 네. 요 얘기 잠깐 여러분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주식을 보면서 해석하는 차트를 볼 때 해석하는 거예요. 뭐 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요. 네. 거래량은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의 체결의 합의 거래량이에요. 예. 그래서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거래량이 늘었다고 해서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죠. 예. 내려갈 때도 거래량 내려갈 때도 많이 늘어나는 거, 올라갈 때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사는 사람이 가격을 올려서 샀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것을 더 높은 가격에라도 내가 사야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그 이후에 더 올라갈 개연성이 더 높다. 개연성을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는데 음봉 주면서 확 빠지는 거 있잖아요. 얼마나 급하게 빨리 팔고 싶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더 빠진다고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거에 지금 아까 말씀 주신 거에 제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네. 주가가 밑에서부터 한참 많이 올라가 있어요. 10,000원짜리가 아마 3만 원, 4만 원 밖에 계속 꾸준히 올라갔어요.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거래량은 그렇게 올라갈 때는 거래량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거래량이 없다는 건 파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거래량이 막 증가했다라는 거는 사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파는 사람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는 거래량이 없이 올라가는 게 더 좋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지금은 없어서 예.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로 올라간다는 거니까요. 여러분 뭐 요번에 주가 조작한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이 2년씩 올랐잖아요. 올라갈 때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이 있나? 없습니다. 거래량 없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빠질 때 거래량이 생기는 거죠. 생기면서. 그러니까 지금은 밑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아까 정프로님 말씀 주실 때 밑에서 올라가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늘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근데 거래량 없이 밑에서 올라가는 거는 이거 좀 더 지켜봐야지 확실하진 않아. 예,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그 우리 시장은 2,500포인트 전후로 등락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코스닥은 급등했다가 급락했고 가격 하락 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도 외국인들이 이제 전기전자 중심으로 매수를 해줬는데요. 5월의 수급을 봤더니
5월 한 달만 외국인들이 1조 4천억 순 매수했어요. 지금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전체 한 거의 10조 샀습니다. 지금 현재까지요. 어허. 정확한 수치는 봐야겠지만 그 정도 샀습니다. 개인들이 1조 6천억 정도 순 매도했어요. 이번 달만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기관들은 한 2,300억 정도 순 매수니까 이건 큰 의미가 없고요. 예.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개인들이 계속 팔았으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진 거고 외국인들이 사줬으니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견조하게 있었지만 여전히 크게 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움직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다고 설명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개인들이 많이 팔고 그리고 노이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뭐 그동안에 뉴스들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좀 화나게 한 뉴스들이요. 요즘에 이제 뉴스가 좀 안 나오잖아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안 나온다는 거는 제가 그때 한참 말씀드린 게 이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결국은 일정 시간이 되고 가격 하락 조정이 나타나게 되면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대로 또 잊어버려요. 예, 예. 그러면서 다시 반등 시도를 하는 종목별로 이런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 기관들의 수급을 요새 보면은 네. 요새 기관 수급으로 뭐 움직이는 거 별로 거의 못 본 것 같거든요. 기관 수급? 기관 의미 없어요 요즘에. 예, 근데 그거에 네. 그 예. 기관들이 이렇게 뭐 이 장에 대한 방향성을 못 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이제 뭐 간접적으로 투자하시는 펀드나 이런 데 자금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봐야 돼요? 첫 번째 기관들은 큰 자금은 없는 거 많이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기관은 지금 바짝 얼어 있습니다. 기관의 자금이라는 건 결국 네. 개인의 예, 자금이에요. 펀드 자금이잖아요. 개인들이 네. 펀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잘 안 들어가서 옵니다. 많이 움츠러져 있고요. 네. 움츠러져 있고 소위 기관들의 그 조막조막한 기관들의 펀드 운영사들 있잖아요. 네. 예. 거의 대부분 뭐 공모할 때 수혜가 있잖아요. 공모주. 예, 공모주 펀드의 개념이다. 이렇게까지 막 비아냥거리는 좀 폄하하는 그 뉴스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기관의 힘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러나 여전히 기관들의 액티브 펀드들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는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전체 시장에 지금 패시브 자금에서 영향을 못 주고 있어서 그렇지 개별 종목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잠깐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걸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요. 우리 이게 코스피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던 2,500포인트를 돌파했다가 다시 2,500포인트 떨어졌다. 지금 2,515포인트 여기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지지해줘야 되는데요, 여기. 그렇죠. 예. 네, 이거 이제 돌파 얘기하면서 제가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단 돌파 후 여기서 지지받고 터닝하면서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서 갈 때보다 더 세집니다. 기관들 여기 다 따라 들어올 거예요. 여기 따라 들어올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갈 거냐를 좀 지켜보자는 거예요. 네, 네. 이런 가운데 지금 뭐 부채한도 노이즈도 있고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강하게 사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계속 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우리가 강력하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주변에서 저한테 묻기를 또는 제 고객분들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의 가장 근간은 뭐냐면 모두 다들 경기 침체 온다라고 하고 있고 경기 침체 이후에 자칫 잘못하면 시스템 위기 디폴트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주식 다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주식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 시장에. 그래요? 예,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힘이 그렇게까지 강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냥 어차피 거래를 해야 되는 외국인과 기관들이나 뭐 아니면 시장에서 계속 거래를 하고 있는 개인들의 뭐 또는 주세력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강한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됐고 네. 그리고 하나는 코스닥입니다. 어휴. 코스닥 굉장히 셌죠. 예. 낙폭도 컸습니다. 그래 당연히 반등도 지금 더 크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이 와중에 지금 나스닥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으니 여기 코스닥도 힘을 좀 내주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만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 가장 많이 나온 뉴스가 뭡니까? 로봇과 AI 여기 네. 있죠. 그 다음에 한 1월 중후반부터 뭐 2월, 3월에서 3월에 아주 극적으로 많이 나온 뉴스가 뭐예요? 2차 2차 전지지 않습니까? 예, 2차 전지잖아요. 요즘에는요. 제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OLED하고 반도체 얘기 그리고 자율주행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변화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코스닥에 반영이 될 것이고 코스닥의 강세 종목의 변화에 나타날 것이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도
뉴스도 보면은 이제 거기에 관련된 뉴스가 제일 많은데 뭐 예. 뉴스가 그게 많다 보니까 가져오는 거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차트 하나 보시겠습니다. 일본의 니케이 225 차트입니다. 3795가 신고 지수예요. 예. 근데 지금 357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에서 이제 우리나라 보도가 아니고 월가 보도나 이렇게 글로벌 보도에서 일본 불황 탈출이라는 정도의 뉴스까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이게? 이 2000년부터입니다. 2000년부터.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역시도 뉴스를 보면 아까 공 기자님 뉴스를 정해 주실 때 일본에 뭔가 일본이 좋아지는 느낌 막 굉장히 뉴스가 많지 않아요? 예, 맞아요. 예,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일본 간다 그러지. 뭐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뭐라 그러죠? 동조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가는 것 중에 배경 중에 하나는 그 저거 있었어요. 국가가 인위적으로 임금을 올리라고까지 했잖아요. 예, 예. 그 내수 소비의 진작 정책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굉장히 요즘에 전 세계 시장이 지수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 좀 있거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여기까지 할 건데 일본 불황 탈출이라는 그 키워드를 제가 가져왔는데 일본이 지금 신고 지수를 돌파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벤트는 전 잠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다음 주에는 F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우리 금통위가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금통위 있고요. 그리고 미국 PCE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1번 뉴스는 그냥 읽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보니까 시간도 좀 됐고 네네. 이건 전체적인 시장 전망이나 아니면 경기 전망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월가 전문가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 116명의 월가 이코노미스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이 연내에 경기 침체기를 맞는 한이 있어도 아마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을 거다. 그중에 14명은 금리 인상도 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여기는 지금 월가에서는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 한 30명 정도가 동결 또는 이제 25bp 인하 정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인플레는 여전히 목표치의 2배, 실업률은 예상치보다 낮기 때문에 피벗 없을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연준 위원들도 계속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 섣불리 이것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보는 쪽이 몇 군데들이 좀 있어요. JP모건이 가장 필두인데요. 네. 경기 침체는 기정사실이다. 10년물 국채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걸 봐라. 이렇게 가다가 10년물 국채금리 2.5% 아래 떨어질 거다. 그러다가 신용경색이 오면서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게 더 좋은 겁니까? 그러면 금리 인하하는 게 좋은 겁니까? 동결하는 게 좋은 겁니까? 이 얘기들을 보면 이 사람들의 이코노미스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볼까요? 유지하는 게 더 좋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기로 들어가서 급격한 경기 침체를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뭔가 시장에 변화가 생기고 그래서 자꾸 피봇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하고 우리 시장하고는 좀 사뭇 다르다. 요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미국 OLED 업체 인수한다는 뉴스 아까 공 기자님 혹시 하셨나요? 예, 이거? 예. 예. 이매진이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AR, VR 기기에 디스플레이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보다 중요한 건 애플 연례 개발자 회의입니다. 지난번에 구글 개발자 회의였죠. 예, 예. 구글 개발자 회의 그러고 나서 구글 계속 뜨고 거기에 관련된 거 막 움직였습니다. 이 애플도 그 정도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번에 애플 그 소위 확장형 MR 헤드셋 공개 한다. 요게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회의적인 분이 많아요. 사실은. 맞아요. 이 헤드셋 너무 고가고 이거 답답하고 이거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요게 공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관련된 기술들 그 기술과 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쪽
이런 쪽은 확실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지금 게임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게임 업체들이 어떤 것들을 같이 협업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고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지는 이제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6월 5일 날 개최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거는 시장에서 관심의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 얘기는 뭐 때문에 다 읽고 말씀드릴게요. 배터리 모자란 것보다 과잉 상태가 더 좋다. 배터리 수급의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향후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이버 트럭이나 트럭이나 신규 모델 출시로 배터리 수요가 전망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LG에너솔루션과 파나소닉 등의 기존 협력사의 공급 물량을 확대 요청을 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왔어요. 여기까지요. 예. 근데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원통형 배터리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파우치형 배터리를 부각시키면서 여기서는 이 뉴스가 나왔어요. 파우치형을 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파우치형에 일론 머스크가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ESS 있잖아요. 예. 에너지 저장 장치. 여기에 전기차에 이은 성장 동력으로 파우치형을 쓸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파우치형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 핵심은 그거예요. 근데 파우치 만드는 거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아요? LG엔솔, LG엔솔, SK온하고요. 예. 그래서 여기 이 뉴스가 나와서 이제 이 뉴스가 영향을 줬습니다. 실제로 주가에는 약간 네. 영향을 줬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뉴스는 대만과 미국 자동차 부품사들이 현대차 기아의 특허를 침해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ITC 국제무역위원회에서 예비 판정으로 침해를 했다라고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정을 1차로 하면은요 이의 제기해가지고 다시 2차 조사하거든요. 예. 그래서 9월까지 연장해서 조사를 합니다. 현대차 기아의 전조등 후미 등에 이제 적용되는 특허에 대만 미국 업체들 침해했다는 내용인데요. 요 내용도 사실 주가에 영향을 좀 주었지만 요걸 가져온 이유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막 싸워요. ITC 설명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싸우는데 결론이 안 나. 예. 우리나라 법원까지 해서 법정에서도 우리나라 법으로 해결이 안 돼. 안 되는 부분을 이 ITC에서 해결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ITC에서 결정이 나잖아요. 이 파급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예전에 SK온하고 LG엔솔이 ITC 가서 싸웠죠. 예, 거기서 싸웠고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결론 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메디톡스하고 대웅제약. 아 맞다. 보톡스는 엘러간의 이름이고 정확한 명은 톡신이거든요. 네. 그 보톡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보톡스의 원천 핵심 원료에 대한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몇 년간 싸웠는데 우리나라 법원에서 결론 못 내줬어요. 그러니까 미국 ITC에서 결론을 내줬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휴재라고 또 ITC에서 하고 싸우고 그러는데요.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TC에서 어떤 이런 특허나 이런 법정 싸움이 났을 때 이 부분은 우리 어떤 한 국가의 법에서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급력이 크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뉴스는 아까 공 기자님이 전해주셨습니다. 디스플레이 세계 1위 탈환 목표로 정부는 세액 공제하고 특화단지 지정하고 그 다음에 규제 해소해줄 테니 민간 기업에서 투자를 많이 해달라. 그래서 민간이 65조 투자 정도를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과 SK 하이닉스에서 4세대 디램은 감산이 없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이건 그럴 법합니다. 디램 시장이 지금 불황이잖아요. 근데 DDR5 디램 가격은 계속 상승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AI용 초대형 데이터 센터용 센터 구축용 고부가 제품은 기존 제품의 10배 가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감산하지 않고 그리고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SK 하이닉스의 디램의 마케팅 부사장이 말씀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은 뭐냐면 최근 DDR5 모듈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챗 GPT 등 기술 발전은 메모리 산업의 중장기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의 빅테크 종목들이 움직이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움직이는 흐름이에요. 이게 지금 그 흐름이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뉴스는 아이폰 15가 요번 올해 나오고 16은 내년에 나오겠죠. 네. 15까지는 이제 일단 샤프가 들어갔는데 16에는 미리 개발하잖아요. 그 벤더들이 가서 미리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샤프가 빠졌다라는 딜 얘기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에 애플 공급망에서는 샤프가 빠지면서 LG 이노텍과 폭스콘, 코엘 3사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좀 있었고요.
마지막 뉴스 하나만 전해드리겠습니다. 6월 8일 날 장 마감 후에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구성 종목이 변경됩니다. 코스피 200에서는 편입은 금양과 코스모화, 편출은 동원산업, 화성엔터프라이즈가 됐고요. 코스닥 150은 뭐 종목들이 쭉 있어요. 자, 그냥 중요한 것만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코스피 200에 들어간 종목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91.5%. 예. 코스피 950개 종목 중에서 200개가 91.5%, 코스닥 150은 전체 1,600개 중에 150개 종목이 51%. 우리나라의 사정이 지금 이렇다라는 게 첫 번째 말씀 전해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반도체나 이쪽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시가총액으로 하는 거예요. 회사의 성장성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뭐 이익 성장이나 회사가 좋냐 안 좋냐 재정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따지는 거니까 예. 이번에 그쪽이 많이 올라오고 또 상대적으로 안 좋은 쪽이 있었기 때문에 2차 전지 쪽이 대거 편입이 됐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기 보시면은 빠진 쪽을 보면은 여기 에이스테크나 뭐 ENF 테크놀로지나 이렇게 보면 여기에 보면 KLS 300에는 더 많은데 에이스테크는 반도체. 5G 저기죠. 예, 5G나 뭐 반도체나 이렇게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제 그게 두 번째 이걸 보면서 의미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좀 말씀을 좀 드릴 거는 이것으로 인해서 얘는 이제 시가총액으로 하잖아요. 네. 그래 인덱스 펀드에 있는 패시브 자금들의 수급이 바뀔 거고 롱션 펀드의 자금의 수급이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 오히려 좋지만 어떤 건 오히려 더 나쁠 수도 있어요. 이게 편입이 된다라고 해서 수급이 기관 수급이 들어와서 좋아진다라고 보기에는 한쪽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이제 수급의 변화가 막 생길 거예요.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 어떤 종목이 예를 들어서 코스닥에 있는 쉽게 볼 수 있는 거 하나만 설명을 드릴게요.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변경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종목은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가니까 그러면 코스닥에 있으면서 뭐 공매도 쳤던 이런 게 있는데 코스피로 가서는 코스피 200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공매도 한 측에서는 어떻든 다 메워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막 수급이 막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어쩔 때는 막 연속으로 팔고 어떤 쪽으로 막 연속으로 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어. 그렇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구성 종목 변기 변경으로 인해서 이게 6월 8일이기 때문에 5월 말과 6월 초에 개별 종목들의 이들 종목들의 수급의 변화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셔서 주가를 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근데 저 200이랑 150 거기에 들어가면 공매도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죠. 뭐 제가 그렇게 설명드리기 직접적으로 말씀 안 드렸는데 네. 롱숏 펀드 자금의 수급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밖에 있다가 여기 들어와 버리면은 이 그냥 공매도 타겟이 돼버릴 가능성도 상당히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꼭 공매도가 아니더라도요. 네. 롱숏 펀드들은 존재해 있습니다. 그 규모도 굉장히 커요. 롱숏 펀드들은 한쪽으로는 롱을 하고 한쪽은 숏을 계속 하거든요. 예. 롱숏 펀드가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첨언 드리면 한 번 포지션 정하잖아요. 그렇게 잘 안 바꿉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잘 안 그 포지션으로 계속 가요. 그래서 한 번 거기에 딱 걸려버리면 숏에 걸려버리면 기업이 웬만한 거 가지고는 주가가 힘을 못 쓰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지수 플레이하는 자금들도 좀 움직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숏이 개별 공매도도 있겠지만 그냥 코스피 200에다 숏 해놓는 바스켓으로 사는 거래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약간 그 수급상의 문제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는 박 기자님의 말씀이 말은 쉬운데 조금 대응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아니,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해드리면서 이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얘가 왜 이렇게 팔어? 얘는 또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